심리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뛰어나고 특별하다는 믿음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 깊숙이 그런 욕구를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속으로는 항상 나만 희생해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감정이입을 하고 오랫동안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피드백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의미 없었던 말까지 확대 해석해서 자기가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리화하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걸린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영상들 보면 이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나르시시스트 본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좀 어이가 없어 하세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면서 어이없단 표정으로 웃으시죠. 아니, 이기적이고 남을 착취하고 제멋대로 조종하려 드는 게 나르시시스트인데 어떻게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나요? 하면서 되물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겪은 내용들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분을 만났던 거는 되게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사실 제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 병원에 여러 정신과 선생님과의 상담을 거쳐 오셨어요. 이전 선생님들이 이 치료 코멘트에 나르시시스트라고 딱 쓰여 있던 기억이 나요. 저로 주치의를 옮겼던 이유도 이전에 상담 진료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분은 마음의 피해의식과 분노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었고요.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이 됐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분 외모나 얘기하는 모습만 보고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평범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평범이라고 말하는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분이었어요.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보잘것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가정환경도 화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이분과 진료를 계속할수록 알 수 없는 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이분의 내면에는 강한 자기도취와 인정욕구,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죠. 정신과적 용어는 아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내연적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감춰져 있는 성향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뛰어나고 특별하다는 믿음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 깊숙이 그런 욕구를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외현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를 과시하거나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깊은 분노와 우울, 열등감을 느끼며 끝없이 고통받죠. 바로 이런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지만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유형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꽤 심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신을 낮추거나 좀 조용한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인정 욕구는 강하지만 거기에 대한 표현 방식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내가 이런 말쯤은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런 식의 소극적인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실망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을 억누르며 거리를 둡니다. 이런 모습은 시니컬하기도 하고 좀 방어적이고 비사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츤데레라거나 부끄러움을 잘 탄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봐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이외에도 피해의식과 감정적인 예민함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항상 나만 희생해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감정이입을 하고 오랫동안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월감과 함께 열등감도 공존해요. 나는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데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피드백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의미 없었던 말까지 확대 해석해서 자기가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리화하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불쾌해하거나 회피하고 또는 비판한 상대를 무시하거나 크게 비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칭찬에 과도한 시기심을 느껴요.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하게 질투심이 많지만 이 내현 나르시시스트의 질투심의 뿌리에는 항상 열등감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인격장애처럼 본인 내면 속의 여러 감정에 대한 자각이나 자정 능력이 낮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장되게 반응하고 내면의 분노를 쌓아두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데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속마음은 누구와 함께하든 너보단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의 우위를 가르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부탁이나 일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야, 나보다 더 잘났다고 뻐기는데 저걸 왜 들어줘야 돼? 이런 식인 거고요. 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저렇게 못난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내가 왜 부탁을 들어줘야 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도 혼자 삐친 채 심술궂은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서 분위기에 초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솔직히 조직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하나의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기를 힘들어하고 자주 관두고 옮기는 경향을 보여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는 달리 사회적 위치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성격마저 더 음침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환자분도 이 모든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상담 중에 제가 자신의 말에 조심스럽게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몇 년간 진료도 받고 되게 조심스레 드린 피드백이었는데 그 저의 피드백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를 하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 얘기를 끊지를 않더라고요. 그분이 1시간 동안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1시간 가까이나 자기 얘기만 계속해서 다음 환자분이 엄청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뒤로 진료 예약되셨던 분들이 줄줄이 뒤로 밀리면서 되게 난처해졌죠. 이게 이분이 저에게 가한 일종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전의 진료들이 대부분 안 좋게 끝났던 거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치료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들려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누군가 나르시시스트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전문의로서도 정말 공감한 얘기였는데요. 이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하는 건 악마를 무릎 꿇리고 내면의 아이를 껴안아주는 일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게 찾아온 이분과 상담을 진행하고 우울증에 걸린 나르시시스트로 진단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치료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고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이분이 저랑 진료 보면서 계속 취직에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거든요. 더는 떨어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잘 받으러 오셨고 지금은 예상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이분도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각하고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나르시시스트로서는 갖기 힘든 변화죠. 우울증에 걸린 나르시시스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기애를 바탕으로 한 나르시시스트도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뤄주기만 하면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